자, 그럼 이어서 보겠습니다. 자, 아래다가 다시 또 필드셋 하나 더 써 주실 거고요. 자, 자식으로 레전드. 자, 여기서는 인풋 태그에다가 우리가 라벨 태그라고 하는 거를 붙여서 사용하는 방법 한번 보실 거예요. 자, 그래서 라벨이라고 하는 태그는요, 인풋 요소가 좀 더 그 특성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고안이 된 태그거든요. 자, 그래서 써도 되고 안 써도 되는 경우가 있지만은 가능하면 써 주시는 게 좋을 거예요. 그래서 아까처럼 인풋 자체로만 써도 되지만은 자, 라벨 안에다가 쓰는 경우가 있을 거고요. 라벨 쓰시고 안에 인풋 태그가 들어가는 경우도 있을 거고요. 또한 인풋 바깥으로 라벨이 만들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위에 거과 아래 거의 차이는요. 자, 이 인풋이라고 하는 요소가 하나는 자, 라벨이라고 하는 요소 안에 들어가는 경우가 있고요. 또 하나는 별도로 인풋과 라벨이 따로따로 떨어져서 사용되는 경우가 있다 하는 겁니다. 자, 이 둘의 차이는 이렇게 돼요. 얘네들은요, 타입이 자, 라디오나 체크박스일 때 그 형태가 더 명확하게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우리가 이 두 개를 라디오로 쓰려면은 여기다가는 역시 또 네임이라고 하는 특성을 같이 같은 이름으로 쓰셔야 될 거고요. 그래서 테스트라고 이름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테스트. 그리고 하나는 여기다가 테스트 1이라 쓸 거고 하나는 라벨 안에다가 테스트 1이라고 쓸 거예요. 이거 테스트 2가 되겠죠? 자, 그러면 두 개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보실 건데요. 자, 테스트 1이라고 써는 건요, 라디오 버튼이 아니라 테스트라고 하는 텍스트를 클릭해도 얘가 선택이 될 겁니다. 그렇지만은 둘러싸여져 있지 않은 거는 눌러도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반드시 라디오 버튼을 클릭하셔야지 선택이 될 거거든요. 자, 보이시죠? 자, 라벨 태그 안에 들어있는 것과 얘는 라벨 태그가 요만큼만 되어 있는 상태인 거죠. 자, 라벨 태그가 둘러싼 거는 이 전체를 클릭하시면은 라벨이 체크가 되는데 여기서는 체크가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근데 이렇게 따로 나와져 있는 상태에서도 우리는 두 개를 연결시킬 수가 있는데요. 자, 여기 인풋에다가 이거 줄을 좀 바꿔서 여기다가 id 특성을 만들 거예요. id. 그래서 lt2라고 쓰겠습니다. lt2. 자, 물론 처음에 것도 여기에서는 id가 t1으로 들어갈 수도 있으시겠죠. 자, 첫 번째 거는요. 라벨이라고 하는 태그가 인풋이라고 하는 요소를 둘러싸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굳이 이 라벨에서 무언가를 다른 어떠한 특성을 만들어주지 않아도 되지만 아래 같은 경우는요, 인풋과 라벨이라고 하는 요소가 별도로 따로 독립되어 있는 형태예요. 자, 그럴 때 얘랑 같은 하나의 짝으로 만들려면요, 이 라벨이 누군가를 위해서 일을 하겠다, 포라고 하는 특성을 쓰시면요, 무엇을 위한이죠. 자, 그래서 여기다가 나는 T2, ID T2를 위한 라벨이에요 라고 해서 표시를 놓으시면은 여기 쓰여지고 있는 이 라벨을 클릭해도 여기 있는 이 인풋 버튼이 같이 선택이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자, 저장하신 다음에 다시 한번 확인하시면요. 아까와 같이 테스트 2라고 하는 글씨를 클릭해도 자, 선택이 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아이디의 포라고 하는 옵션을 T1으로 바꾸시면요. 자, 여기에 들어가는 이 아이디 T1은 누구를 위한 거냐 하면은 위쪽에 만들어져 있는 아이디 T1이라고 있죠. 자, 얘하고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for 얘를 T1으로 바꿔 놓으시면은 아이디 T1을 따라가기 때문에 자, 여기 for에 들어가 있는 값을 여러분들이 잘 쓰셔야지 자, 정확한 선택을 할 수가 있게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for는 id 이름을 따라가는 거예요. 자, 지금 봤다시피 라벨이라고 하는 별도의 태그를 만들어서 우리가 for라고 하는 특성을 사용하신다면 다른 인풋 요소를 제어를 할 수가 있죠. 자, 이거는 역시 체크박스에서도 역시 동일하게 우리가 사용할 수가 있는 건데요. fst 자식으로 레전드 넣으시고 여기서는 체크박스 활용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input 만드시고 여기서 자, 타입을 체크박스로 만들 거고요. 그리고 얘네들 같은 그룹이 되려면 역시 name이라고 하는 특성을 쓰셔야겠죠. 자, name은 그냥 간단하게 C라고만 쓰겠습니다. 다 똑같지요. 그리고 id는 자, C1부터 C4까지 4개를 만들 거예요.
자, 그럼 나는 이 4개 중에서 무언가를 미리 체크가 되어 있는 형태를 만들고 싶다. 원하시는 곳에다가 여러분들이 체키드라고 하는 특성을 넣으시면은 자, 1, 2, 3, 4 중에 3번이 체크가 되어 있는 형태로 얘네가 만들어질 거다 하는 겁니다. 물론 체크가 되어 있는 거는 체크박스는 다시 한번 클릭하시면 체크가 해제가 되고 할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나는 라벨을 쓸 건데요. 아래에다가 라벨 해서 여기다가 테스트 1, 2, 3, 4를 만들 겁니다. 자, 여기서 줄 하나 바꿔줘도 괜찮겠죠? BR. 자, 그러면은 얘랑 테스트 2랑 두 번째 C2랑 테스트 3이랑 C3이랑 테스트 4랑 C4랑 짝을 맞출 거예요. 자, 근데 지금 우리가 그냥 이 상태로 두면은 짝은 맞지를 않게 될 거거든요. 그러니까 즉 클릭을 해도 아무런 반응이 없을 거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짝을 맞추겠다 그러시면은 여기다가 포라고 하는 특성을 쓰셔가지고 자, 아이디의 이름을 그대로 써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C1, C2, C3, C4 이렇게 쓰시면은 이 4는 아이디 이름을 따라서 테스트 1을 클릭해도 C1이 들어있는 이 인풋이 체크가 될 거다 하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는 얘네들의 짝을 맞춰서 사용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보이시죠? 이런 식으로요. 자, 그래서 얘네들 안는 버튼으로 쓰고 싶어요. 그러시면 이 안에다가 버튼 태그를 만들어서 여기다가 각각 테스트 1과 2, 3, 4를 각각 이 안에다 넣으시면 또 쟤네들은 버튼 형태로 모양을 만들어서 사용할 수도 있게 되겠죠. 버튼 바깥에 있어야지 자, 이거 버튼을요 바깥으로 빼 주셔야 될 것 같네요. 잘못 넣었어요. 버튼이 바깥에 라벨이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가 주시면 자, 이렇게 해서 사용이 가능하다 하는 겁니다.
자, 되셨나요? 자, 그러면 자, 이 체크박스로 만들어진 이 모양을 우리가 어디서 한번 활용을 해보도록 하실 거냐면요. 자, 헤더 01에서 우리가 한번 얘를 사용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헤더 01. 자, 지금 이 형태에서는 얘네가 안 보이고 있는 상태에서 얘를 버튼 눌렀을 때 얘가 보이는 형태로 만들 거거든요. 자, 그래서 지금 현재는요, 보이지 않았을 때는, 자, 보이지 않는 형태와 보이는 형태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가 있는데, 자, 여기가 만약에 체크박스라고 한다면, 체크가 안 됐을 때는 얘가 보이지가 않을 거고, 체크를 했을 때는 얘가 보여지는 형태를 만들 거예요. 자, 그럼 먼저 이 형태를 우리가 먼저 한번 만들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새 문서 만드시고요. 데이 19-2 언더바 헤더 01.html 넣으시고요. 자, 그러면은 우리 여기에서 영역을 나눈다면은 여기서 영역을 몇 개로 나누어야지 될까요? 맨 처음에 이렇게 한 개랑 이렇게 두 개로 나누어서 보셔야 되겠죠? 자, 얘는 이제 헤더랑 자, 내비게이션 이렇게 나눌 거예요. 그래서 헤더랑 내비게이션 두 개의 영역을 나눌 거고요. 자, 이 헤더는 1080으로 안쪽에 위치를 하고 있는 영역이 될 거기 때문에 여기다가 div 헤더 랩이 하나 이렇게 존재를 할 거고요. 그리고 내비는 자, 위에 있는 헤더 랩과 형태를 맞춰주기 위해서 내비 랩이라고 해서 또 하나 이렇게 또 만들어 줄 겁니다. 자, 그래서 헤더에는 여기 들어가는 것처럼 버튼이 두 개가 들어갈 거고 가운데는 로고가 하나 들어가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로고 먼저 만드시고 아래에다가 버튼이 두 개가 들어간 형태가 될 겁니다. 자, 메뉴 태그 안에는 li를 쓸 수 있지만 내비 안에는 li 태그를 쓸 수가 없거든요. 자, 그래서 얘네들은요, 여러분들이 div를 6개 만드셔도 괜찮고, 자, 각각에 들어가는 것들이 제목이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여기다가 h4를 써가지고, 6개 만드셔도 괜찮다 하는 거예요.
아마 페이지 제목이기 때문에 뭐 H2 정도 써도 될 것 같기도 하네요. 그러면은 뭐 H2로 6개 만들고 about me 그리고 my news 포트폴리오 자 그리고 보드 자유계 시편이면 프리보드라고 이렇게 써도 괜찮고요. 그리고 앨범 그리고 컨택트 미 자, 이렇게 메뉴를 6개를 만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는 각각 우리가 폰트 어썸 사용하셔가지고 자, 필요한 로고랑 각각 버튼들 넣을 거고 그 오픈되어 있는 형태 이 형태로 여러분들 한번 자, CSS 구현하셔가지고 한번 만들어 보시기 바랄게요. 여기는 링크가 3개 들어가서 하나는 리셋과 그리고 커먼과 그리고 19-2 문서가 여기 연결되면 되겠죠.
먼저 선택자부터 정리를 하셔야겠죠. div의 자식의 헤더랩과 내비랩 두 개 있으니까 여기다가 div 클래스 헤더랩 그리고 내비랩. 자, 그리고 헤더랩에는 자식의 헤더 태그가 있고요. 내비랩에는 자식의 내비 태그가 있죠. 그리고 헤더 안에는 자식의 h1과 그리고 버튼이 있고요. 그리고 내비 안에는 자식의 h2 이렇게 들어있죠. 자, 그러면 이렇게 쓰시면 이거 다 선택자 정리가 된 거 맞죠? 여러분, 두 번째로 글씨 크기들. 자, H1은요, 글씨 크기 30으로 할 거고요. 라인 하이트는 40으로 할 겁니다. 자, 그리고 각각 버튼들은요, 자, 글씨 크기 24로 할 거고요. 라인 하이트는 40픽셀로 할 거예요. 자, 그러면 라인 하이트가 여기에서 40이라고 한다는 건요. 자, 한 가지 의문점이 들 거예요. 자, 포토샵에서 볼 때는 이 높이가 80이잖아요. 그러면 80으로 가야 되는 게 아닌가요? 자, 근데 여기서는 완충 구간이라고 하는 게 있죠. 40이면 요만큼이 40으로 될 거고 위아래로 자, 마우스가 미스클릭 되는 구간을 여지를 남겨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위쪽 아래쪽으로는 20픽셀씩의 여백이 발생을 하고 있는 상태다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40으로 둘 거고요. 그러면 색깔, 자, 헤더 레벨의 배경 색깔을 CCC로 주고, 그리고, 자, 글씨 색깔은요, F60 줄 거고요. 버튼도 여기다 따로 F60 주셔야 되겠죠. 자, 이렇게 주시면은, 자, 먼저 헤더 랩에 있는 부분은 글씨가 다 만들어진 거예요. 자, 그럼 먼저 헤더 랩만 본다. 그럼 먼저 이제 너비 값을 주셔야겠죠. 자, 그래서 헤더에게는 너비가 필요하니까 여기다가 너비 1080 픽셀 주실 거고, 자, 그리고 H1도 너비 40 픽셀 주실 거고, 그리고 H1은 글씨가 가운데 정렬되어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텍스트 얼라인 센터를 줘서요. 자, 안 주면 40픽셀이라고 하는 너비가 있으면 로고가 왼쪽으로 이렇게 정렬이 되고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이 가운데로 맞추기 위해서 텍스트 얼라인 센터를 준 겁니다. 그럼 일단은 이렇게 모양이 보일 거고요. 그쵸? 자, 그러고 나서 너비 줬으면은 높이. 자, 여기서 이제 높이 줘야지 되는 요소는 없죠. 없어요. 자, 그러면 이제 자, 가운데 정렬. 자, 헤더가 가운데 정렬이 돼야겠죠. 그래서 여기다가 마진 0 오토를 줄 거고요. 자, 그리고 이제 수평 정렬. 자, H1과 버튼들이 수평으로 정렬이 돼야지 되니까 부모에게 디스플레이 플렉스를 주시면 돼요.
그쵸? 그래서 정렬된 형태에 따라서 justify 컨텐츠를 자, 센터로 주시던 뭘로 주시던 하시면 되는데 만약에 스페이스 비트윈을 줬다 그러면은 자, 모양이 이렇게 나오지만요. 자, 얘가 정 가운데 위치를 할 수가 있는 거는 이 너비 세 개가 다 똑같을 때는 그런 거예요. 세 개가 너비가 똑같으면 얘가 정 가운데 위치에 들어가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만약에 둘 중에 하나가 너비가 틀리다면 예를 들어서 nth 오브 타입 두 번째 거가 얘가 너비가 300픽셀이다 라고 한다면 자, 두 번째 것만 300이다 그러면 얘가 모양이 어떻게 보이냐면요. 자, 이게 중앙인가요? 아니죠. 그러면은 얘는 중앙이 아니라 스페이스 비튼으로 되었기 때문에 이 너비가 여백이 균등하게 만들어진 상태에서 이렇게 모양이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얘를 꼭 여기 가운데 이 위치에다가 두고 싶어요. 자, 그러면 이 가운데 들어가는 거는 플렉스를 이용해서 가운데로 둘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플로트 레프트 라이트로 줘도 얘가 가운데로 갈 수 있는 방법은 없잖아요. 그래서 가운데 거는 뭘로 줬죠? 또 다른 부유 속성인 포지션 앱솔루트를 사용했고요. 그러면 이 부모한테 포지션 릴레이티브를 줬었고요. 그쵸? 그리고 가운데 정렬하기 위해서 마진을 오토로 주시고 레프트 0, 라이트 0을 줘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지 자, 부유가 된 거 H1이 부유가 되면서 얘가 스페이스 비튼으로 이런 모양을 만들어 낼 거예요. 자, 여기 있는 게 이게 정 가운데예요. 1080 요만큼에서. 자, 그러면 두 번째 거 다시 이거 너비값 뺄게요. 300 주었던 거.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야 된다 하는 겁니다. 자, 근데 우리는 여기에 40이 아니라 80이죠? 그래서 자, 헤더 레벨에 가셔서 패딩 위아래로 20픽셀, 좌우로 0씩 주시면은 80픽셀의 크기를 만들게 될 거고요. 여기 안에 들어가는 것들. 자, 버튼에게 가서 백그라운드 컬러는 트랜스페어런트. 보더는 사용하지 않을 거예요. 0 주시면 자, 이런 모양이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자, 그러면은 네비 랩은요. 이건 상당히 간단하죠. 네비 랩은 자, 폰트 웨이트 주시고 폰트 사이즈 주시고 라인 하이트 40픽셀 주시고 그리고 얘는 글씨 가운데에 들어가 있으니까 텍스트 얼라인 센터 주시고 자, 뭐 여기서는 볼드 700 사이즈는 원하신 대로 24 정도 줄까요? 이렇게 나올 테고 여기다가 백그라운드 컬러는 회색에 글씨는 흰색 주시면 모양 이렇게 나올 테고 위아래로 여백에 얘네들도 있었죠. 40씩. 그래서 자 우리도 여기 패딩을 랩에다가
주었어요. 아까. 그래서 얘도 공통적으로 랩에다가 패딩 위아래로 40픽셀, 좌우로 0 주시면은 모양이 이렇게 만들어지죠. 자, 여기까지 만드시면요. 여기에서 우리가 체크박스를 사용을 해가지고 얘네들 랩이 보였다, 보여지지 않았다 하는 걸 우리가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자, 여기까지 하시고 쉬었다가 하겠습니다.